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말하기 시험 오픽에서 최고점 AL을 받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IH에서 AL이 안 나오는 분들, 감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 강추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난 AL이 아니다, IM이다 라고 해도 굉장히 베이직한 꿀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알고 검색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오픽이 어떤 시험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창에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오픽은 OPIC, Oral Proficiency Interview, 컴퓨터의 약자로 컴퓨터를 베이스로 영어 말하기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Proficiency,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인데요. 시험 문제는 12개에서 15문제가 출제되고 총 40분 안에 그 문제에 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사이로 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픽에서 나오냐? 일단 시험을 보기 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신의 직업, 어떻게 주거하고 있는지, 취미는 뭔지 등등에 대해서 12가지를 고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고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깅하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클릭을 하면 너가 주로 어디서 조깅하냐, 조깅하다 있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설명해봐라 등등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서베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죠. 시험 등급은 총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노비스, 러, 미드, 하이, 그리고 Intermediate, Law, Mid 1, 2, 3, 그 다음에 High, 다음에 Advanced Law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픽 시험에서 최고점은 AL, Advanced Law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AL 받는 법, 노하우 8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픽 시험을 총 2번 봤고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Intermediate High가 나왔고 그 다음에 Advanced Law가 나왔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고요. 핀란드 교환학생 5개월 다녀왔는데 영어로 수업을 들었고 영어권 친구들을 사귀고 그때 이제 영어 스피킹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제 영어 스피킹 실력이 유창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말할 때 겁을 먹지는 않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픽이 문법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말해야 되고 고급 어휘를 써야지 어드밴스드 로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내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어휘를 좀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다. 말이 끊기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걸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하셔도 충분히 최고점을 받고 오픽을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팁 8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팁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전략적으로 서베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서베이는 연관성 있는 항목들로 선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조깅을 선택했으면 관련 있게 공원 가기,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하이킹하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 질문에 대한 예측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조깅하기, 걷기, 공원 가기,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면 높은 확률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번 시험을 봤잖아요. 그리고 2번 다 자전거 타기를 체크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기 항목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너의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두 번째, 너가 자전거 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너의 첫 번째 자전거가 무엇이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 3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선택하시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질문을 믿져야 본전이니까 당연히 준비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첫 시험에서 낭패를 봤었는데요. 난이도는 무조건 5대5로 선택하세요. 제가 당연히 시험 전에 서치를 많이 해봤죠. 그랬더니 난이도를 무조건 5대5로 선택하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난이도를 체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발화 수준이 1단계부터 6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냐라고 묻는 게 바로 난이도 선택이었어요. 5번, 5단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다가 한 6번째, 7번째 중간쯤 되면은 문제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건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존의 난이도 유지를 선택하시면 난이도 5대5로 선택한 게 됩니다. 3번째, 답변을 듣자마자
바로 나오는 멘트 3가지 내지 4가지를 준비하세요. 오픽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발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너의 첫 번째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언제 샀고 어떻게 사용했고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말해봐 라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바로 내 첫 번째 자전거는 말이야 6살 때 샀는데 그게 뭐 어땠는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외워서 말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딱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을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 가면요. 바로 말하면서 자연스러움은 지키되 또 머릿속으로 어떤 대답을 할지 한번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Oh, what an interesting question. 이라고 말하던지, my first bike? Oh, it's a tough question. Let me think. 라던지, wow, I really wanted to answer this question. 라든지 좀 오버하셔야 돼요.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준비해 갔으니까 각 질문마다 이렇게 뭐 로테이션 해가지고 쓰면 자연스럽고 좋겠죠? 4번째 팁입니다. 무조건 오픽은 2갈식으로 지르고 봐야 돼요. 오픽이 답변할 때 응답자를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자가 듣기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래서 이랬어 라고 말하면은 화나가지고 점수를 짜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2갈식으로 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가구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하고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준비해간 멘트 중에서 하나를 말한 다음에 Of course it's my bed 이렇게 하면서 그럼 무조건 내 침대지? 라고 대답하고서 이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자가 뭐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감이 잡히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말할 가능성도 없어지고 답변을 듣는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답변이 좀 정리돼서 나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의 추천이었는데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휘 있잖아요. It's flipping good. It's freaking amazing. 이런 어휘. Extremely, absolutely, totally 등등의 극적인 부사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it's good 라고 말하기보다도 I feel it's good, I think it's good 등등 내 감정을 약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6번째, 큰 주제별로 어떻게 대답할지 스크립트를 짜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말해야지, 이런 어휘를 써야지, 특히 어휘 같은 것들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가 서베이에서 본인이 선택한 내용에 대한 관련 어휘 같은 것들은 생각해 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을 인물, 장소, 경험 등등으로 좀 러프하게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인물에 관련된 어휘 있잖아요. 사람 성격이나 외모를 설명하는 말들 뭐 energetic, caregiving, outgoing, in the short side 하면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어휘들을 좀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 너가 같이 여행했던 인물을 말해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말해봐. 너의 롤모델은 뭐니? 라고 말하면 이 어휘들, 이 흐름대로 말을 하면은 긴장을 덜 하고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겠죠? 7번째, 바로 문제 컨트롤하기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스킵은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인데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자전거 타기 중에서 너의 첫 번째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해봐라가 나왔는데 진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대로 멘트를 일단 쳤어요. My first bike? Let me think 라고 말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To be honest, Ava? 하면서 I cannot remember much about my first bike, but I just can remember I really enjoyed riding that bike with my grandmother 하면서 갑자기 grandmother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바한테 I'm sorry, Ava, but if it's fine with you, can I talk more about my grandmother? 하면서 문제의 흐름을 쭉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grandmother에 대해서 준비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할머니의 성격, 할머니의 뭐 외향적 특징 이런 것들로 넘어간 거죠. 그래도 돼요. 왜냐면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하면 그냥 한 문제 정도는 스킵해도 AL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컨트롤하고 정 안 되면 스킵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말하는 게 좋냐 하면은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밑에 It's time to move on the next question인가? 약간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라는 문구가 뜨거든요. 그게 뜰 때까지는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첫 시험 볼 때는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 빨리 나와서 그냥 슈슈슈슉 말하고 보니까 24분인가에 끝났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오픽은 발화량, 프로피션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문구가 뜰 때까지는 충분히 답변을 하고 답변 시간이 제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34분인가가 나왔거든요. 총 40분 중에 그 정도가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40분을 꼭 다 채워야겠다라는 부담감은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빠르게 8가지 오픽 AL 받는 꿀팁, 제가 경험해본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어휘 같은 것들을 인스타에 보면은 English for Korean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뭐 미드를 본다던가 그런 계정들을 빠르게 훑어본다던가 내가 이 어휘들을 써야지 하는 걸 좀 정리해 가셔서 중간중간 그런 어휘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꿀팁 플러스 그 어휘 사용까지 하면은 AL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픽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꿀팁들을 소개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